찜질방 사고는 무조건 내 책임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영어로 샵 찜질방을 검색하면 해외 게시글만 해도 무려 15,0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찜질방에서 양머리를 하고 식혜와 맥반석 계란을 먹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인 것인데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찜질방을 더위를 이기는 8가지 방법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 끊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죠. 한국소비자원에서 집계되는 것만 해도 한 해 수백 건에 달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6% 이상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찜질방 사고, 특히 주요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주의 책임은 무엇인지, 또 실제 보상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무려 90%가 낙상 사고였습니다. 특히 사우나실 내부나 욕탕에서 자주 발생했는데요. 그 외에는 심혈관 질환 사고, 화상이나 감전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63%로 건수로는 1,100건이 넘었습니다. 사실 욕탕 내부는 항상 물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들조차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미끄럽다는 사실을 알고도 욕탕 내부에서 뛰거나 비누칠을 하면서 걸어 다닌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업주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했는데도 시설물의 하자나 문제 때문에 이처럼 넘어졌다면 어떨까요? 사업주에게는 어떤 책임이 성립할까요? 일단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업주는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즉 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용객은 요금을 냈고 그 요금에 대한 대가로 사업주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얼만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판례에 근거해서 몇 가지 유형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욕탕에서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이 업주는 욕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미끄럼 방지 시설을 별도로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미끄럼 주의 안내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모두 면하려고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며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낙상한 사고였는데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표시나 심지어 손잡이조차 없었다며 사업주에게 5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탈의실에서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이 사례는 내용이 좀 특이한데요. 탈의실에 수건이 방치되어 있었고 한 고객이 그 수건을 밟고 미끄러진 사고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업주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6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우나 입구에서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사우나를 마치고 출입문을 나서던 중 물기에 미끄러진 사고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업주가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업주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보셨지만 사업주의 과실이 좀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용객 스스로도 미끄러운 곳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중유용업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여성이신 고객님께서는 사우나에서 낙상한 사고로 요추 1번이 압박골절 되셨는데요. 이 사고로 골시멘트를 주입하고 오랜 기간 요양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업주는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 혼자 물기를 닦지 않고 나오다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패드가 있었는데 너무 낙후돼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도 있으셨는데요.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서 추가로 약 8,500만 원 가량의 후유장애 보험금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사우나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그로 인한 과실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들 당황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단정하시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태성손해사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험 소비자가 웃는 그날까지 세무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